여러분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국에서 대박났던 마케팅 전략이 일본에서는 왜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비싼 돈 주고 일본 인플루언서를 썼는데 왜 망했어요 소리만 듣게 되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마케터들이 일본 시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알 수 있고 진짜 일본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공 공식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에서 대박날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봅시다. 놀라지 마세요. 2023년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무려 200억 엔 규모에 달합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막대한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이 큰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성공한 소수 브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은 사실상 허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볼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국에서 팔로워 수 100만 명 넘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엄청난 매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에게 거액을 주고 마케팅을 했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물음표만 남았을 겁니다. 한국식으로 빠르게 많이 노출만 생각하고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쓰디쓴 실패를 맛본 브랜드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드릴게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 왜 한국식 전략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핫한 인플루언서의 즉각적인 대량 노출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처음 보는 브랜드, 특히 외국 브랜드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해요. 그들은 광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진정성 없는 노출에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식 노출 전략은 오히려 일본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제품 신뢰도를 하락시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브랜드들은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뢰와 진정성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한 뷰티 브랜드는 팔로워 5만 명 미만의 니치 인플루언서들과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과정부터 솔직한 사용 후기를 공유하도록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성장했고 일본 내 인지도와 신뢰도가 급상승했죠. 이들은 일회성 광고가 아닌 마치 옆집 언니가 추천하듯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녹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브랜드들의 구체적인 전략도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본 시장에서 빛을 발한 한국 브랜드들은 콘텐츠 제작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품 브랜드는 한국의 먹방 스타일 대신 일본 현지 주부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제품으로 도시락을 싸거나 저녁 식탁을 차리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또한 제품을 리뷰할 때도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포장 하나하나의 섬세함, 사용 후의 미세한 변화까지 꼼꼼하게 설명하며 일본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테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 소비자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며 강력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성공으로 가는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한 3단계 로드맵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브랜드가 어떤 고객에게 필요한지 타겟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20대 여성이 아니라 도쿄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 여성 비건 지향자기 관리에 관심 많음처럼 구체적으로 말이죠. 둘째, 그 타겟 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세요. 팔로워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인플루언서는 아닙니다. 셋째, 한 번의 캠페인으로 끝내지 마세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여러분 브랜드의 진정한 팬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3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일본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주의점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인플루언서를 선택해야 돈 낭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팔로워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의 콘텐츠 참여율과 댓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진짜 팬이 많은지 아니면 유령 팔로워가 많은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평소 콘텐츠 톤 앤 매너가 여러분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맞는지도 중요해요. 무작정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보다는 여러분의 타겟 고객층과 인플루언서의 팔로워층이 얼마나 겹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 협업 경험이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이 가이드라인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칫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공들인 마케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시장에서는 일회성 캠페인에 큰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반짝 효과만 있을 뿐장기적인 신뢰 구축에는 독이 돼요. 둘째, 한국어 콘텐츠를 번역기만 돌려 사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의미가 왜곡되거나 심각한 문화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혹시 부정적인 댓글이나 피드백이 달리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빠르게 소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넷째, 일본은 협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숨기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이 주의점들을 명심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세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성공 공식과 주의점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브랜드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더 깊은 인사이트와 성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J마켓 나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시장에 맞는 SNS 플랫폼 활용법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